네, 안녕하십니까. IBM 온에어 진행 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소셜 메일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IBM 코리아 김기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제는 뭐 자주 나오셔가지고 자세가 일단은 되게 안정돼 있습니다. 아니요, 각도를 맞추려고. 거의 뭐 가베 자세네요, 가베 자세. 네, 가베 자세를. 자,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님께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갖고 오셨어요. 네, 저도 아주 어떤 건지 궁금한데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So,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Alexa, play rock music. Rock music. Alexa, stop. Wait, I want to try. Alexa, what time is it? The time is 3:27. Alexa, how tall is Mount Everest? Mount Everest's height is 29,029 feet, 8,848 meters. Wrapping paper. Alexa, add wrapping paper to the shopping list. I've put wrapping paper on your shopping list. Alexa, how many teaspoons are in a tablespoon? 1 tablespoon equals 3 teaspoons. Okay. Alexa, set a timer for 8 minutes. 8 minutes starting now. Alexa, alarm off. You gotta get up. It's Saturday. Alexa, what day is it? Today is Thursday, November 13th. Alexa, how do you spell cantaloupe? Cantaloupe is spelled C-A-N-T-A-L-O-U-P-E. Good job. 자, 이 아마존 에코라는 제품인데요. 네, 물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전문위원님 아마존을 옮기셨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최근에 아마존... 갖고 싶은 걸 하나 네, 이제 가지고 네. 나왔어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동영상이 아마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간단하게 나왔겠지만 네. 뭐 굳이 해석을 하시려고 안 하셔도 네. 아마존 이제 에코라는 제품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네. 그런 동영상이라고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아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이제 얼마 전에 소리 소문 없이 나왔는데 네. 아마 저걸 보고 해외 직구를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스피커의 기능이지만 저 스피커를 통해서 저희가 음성 인식을 하고 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사람의 어떤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의 기능이 같이 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에 대한 클라우드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마존 시리 같은 클라우드. 거네요. 애플의 시리 같은. 맞습니다. 그런 기능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현재는 네. 시제품을 낸 거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거는 네. 현재 나와 있는 기능은 정말 세상에 없던 거를 갑자기 뭘 만들어서 내보냈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네. 변화를 줘서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네. 부분을 일단 좀 봤고요. 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소셜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제가 아마 이게 조금 다른 이제 아마존 이외에 네. 다른 경쟁사가 이런 제품을 낸다면 네.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게 붙으면서 향후에는 이제 홈 네. 오토메이션 쪽까지도 뭔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네, 좀 더 네.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네. 사심이 있는 네. 제품을 하나 가져 나왔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할 소셜 메일도 어차피 이런 상당히 거하고 흥미롭습니다. 전 가정이지만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또 새로운 맞아요. 저런 형태의 어떤 그 개념이 되는 거겠죠. 네네. 네. 말 그대로 IBM 메일 넥스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거를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자주 쓰고 오케이. 항상 접하는 거. 네. 아직 이게 뭐 내년도에 서비스 될 거기 때문에 좀 코드네임을 쓰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여기도 약간의 해프닝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제가 지난주까지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코드네임으로 네. 자료가 다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제출을 했고. 네. 근데 그 사이에 다음 날 갑자기 이제 네. 언론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IBM의 메일 넥스트라는 코드네임 대신에 네. 정식 이름을 가지고 어나운스를 했어요. 네. 네. 그 정식 이름이 뭡니까? 정식 이름은 IBM Verse. 네. Verse. 네. 이따가 맨 나중에 그거 알겠습니다. 얘기하고요. 네. 자, 일단은 지금 결국 기업에라면 이제 기업은 이제 스마트 워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스마트 워크하면 뭔가 팬시한 뭐 태블릿을 쓰고 막 그런 거가 상상이 되지. 메일은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맞아요. 메일과 스마트 워크가 뭐가 관련이 있는 건가 의문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네. 스마트 워크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네. 그 안에 이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고 부르는 영역도 있고
또는 스마트 오피스라고 부르는 영역도 있고 네. 그래서 사무실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네네. 있을 만큼 상당히 넓은데 네. 과연 그러면 스마트 워크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뭘까라는 관점에서 네. 그거를 메일하고 한번 결합을 시켜본 거예요. 네네. 그 세 가지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네.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워크 하드라고 하는 부분의 반대말로 저희가 스마트 워크. 네. 예.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정말 필요한 일들, 네. 우선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집중해야 할 업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네.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여러 이제 동료분들하고 거래처 분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가장 쉽게 그 사람들과의 어떤 컨택 포인트 네. 또는 컨택 패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들. 이 관점이 그래서 아까 소셜 메일이라고 소셜이 붙은 거겠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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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야근하면서 밤늦게까지 있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아한 건 아닌 거죠. 그거를 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네.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메일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석을 한번 해본 네. 거예요. 그게 이제 IBM 네. 메일 넥스트로 가는 거죠. 사실 뭐 요즘 이렇게 소셜 맞춰져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 업무 같은 거, 저도 이제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은 거의 중요한 사람들하고는 다 메일로 하거든요. 지금도. 네. 네. 그분들한테 메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일이 정말 지금 오늘 어떻게 진화하는지 모르겠지만 봐야 알겠지만 예. 그 메일이 정말 요즘 아까 저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만족시켜주는 예. 그러면서 사용하기 되게 편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편리해야 되겠죠. 네. 편리한 그런 메일이 된다면 상당히 그 기업에서는 꼭 필수적인 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메일을 재해석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IBM이 메일을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지금 아마 화면상에 나오는 부분 왼쪽 부분에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관점에서의 재해석이에요. 네네. 첫 번째 이제 아이템이 네. 메일이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직역을 하자면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네.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간략하게 제가 네네. 키워드를 좀 넣어놨어요. 네, 잠깐만요. 아, 이게 또. 네. 예. 기본적으로 메일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마 90년대 GTD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Getting Things Done. 그렇죠. 아마 메일과 관련해서 이미 예전부터 메일이 정말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처리해야 될 업무로서 작용을 해왔다라는 네네. 거죠.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두의 개념을 뭐 집어넣는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 근데 이거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나마 메일 잘 관리한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알고 적용하고 뭐 모바일 앱으로 쓰고 네네. 하는 그런 분들. 하지만 이제 IBM은 정말 비욘드 메일, 다음의 메일은 그런 수동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좀 네. 더 능동적으로 메일이 당신의 일하는 패턴이나 네. 이런 업무 방식, 업무 성격을 이해하고 당신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클라우드, 분석, 네. 모바일, 소셜, 검색 이런 신기술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제공이 네. 되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관점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저걸 또 사실 사전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준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일단 쓰기 편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네네. 정말 보면 알 수 있는. 직관적이 되겠죠. 예, 뭐 직관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요즘 또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네. 이게 정말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아마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IBM 디자인 싱킹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UX와 관련된 사상 이런 네. 것들을 정립을 하고 네.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을 네. 거쳐서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따가 동영상 데모나 각각의 기능들이 제공되는 방식을 보면서 네. 얼마나 단순하고 직관적인지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커넥팅 미트윈은 뭐 협업 같은. 예. 아마 저 부분은 소셜이라는 부분을 아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명확할 것 같은데 네. 저기는 해석을 한번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네. 기존의 메일은 저희가 PIMS, 뭐 PIMS, 퍼스널 인포메이션 쪽으로 아마 분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원투원이었죠, 보통 일반적으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상을 이제 바라봤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나 뭐 거기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IBM 같은 경우에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든지 또는 스마트 워크를 하면서 네. 소셜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바라보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메일이라는 거를 결국은 기업의 메일이잖아요. 네. 개인의 메일이 아니고. 기업의 메일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 일단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네. 동료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이제 고객분들, 네. 협력사들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주고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메일에 있는 컨텐츠를 네. 정말 공유하고 싶은 것들, 네네.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것들 이런 거를 기존의 메일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메일에 대한 해석을 나를 통해서 우리로 한번 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한번 해석을 해봤다라는 네. 세 번째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관점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요새 메일을 워낙 개인 메일들이 많다 보니까 메일이 그냥 일반적인 뭐 근데 기업의 메일이잖아요. 네, 그죠? 기업의 맞아요. 메일이니까 우리가 기업 업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육체 노동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 빨리 찾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빨리 위임하고 그렇죠. 그죠? 그 문서라든지 하여튼 그 어떤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고 네. 트래킹하고 그게 우리 기업 업무의 거의 80, 90% 아닙니까? 많은 그죠? 부분들이 그렇게 그런 차지를 것들을 하고 지금 있어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쓴 메일 시스템에서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그 플로우가 예. 벌써부터 다 파생해서 다 끝낼 수 있다면 맞습니다. 엄청나게 편하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 되게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네. 예. 과연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곧 올 거예요. 업무 생산성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동영상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이거 예. 3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이 있으니까 이거는 네, 네. 편하게 보셔도 네, 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Welcome to my workday with IBM Verse. I have a few minutes before my next meeting, so I'm going to check out what's going on. I love this clean, uncluttered view. I can easily see what's important to me right away with the Needs Action feature, including what I owe people and what they owe me. This prioritized list shows me who I work closest with and gives me quick access to their profiles. I see Heather's avatar has a badge. Let's see what she has for me. I was expecting some discount guidelines from her. Discount. I can use these filters to clean up my view even more. By time, by sender, by folder, but I see the PDF I want right there in the Files window, so I'm all set. Now I'll check in on Gail. She sent me an email about the awards banquet planning. That sounds like fun. I know all of these people, except Renata. I always like to know who I'm dealing with, so let me see where she sits. The Team Analytics button will help me out here. Here's how everybody on the thread is connected, and there I am. If I want more info on anybody, I can just pull up their business card and voila! Nice to meet you, Ms. Washington. If I wanted to invite Renata to a meeting or a chat, I could do that right from her card. So easy. Okay, back to the email.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Lucas should be in on, so I'm going to forward it to him. I just started typing Lucas's name, and his ID automatically pops up in the text box. He's going to need the contacts file, so I'll attach that. But really, I'm just sending him the link to the file on Connections, so it won't clog up his inbox. Very cool. I better let him know that this needs action today. All right, what's next? Oh, cool, we have a new team member. Better welcome the new guy. But, not everybody has to be on this. Easy enough to pull everybody else off. And then I'll CC Lucas on this. Like I said, I like everything nice and clean, so once I've sent this off, I'm going to mute the whole thread so I don't have it cluttering up my inbox. There we go.
Back to Gale. Ah, yes, the Zeta Bank win. That was huge for us. But Gale only shared this with a few people. I need to get this up on our team's community blog and connections. News this good needs to get in front of as many eyeballs as possible. Before, this type of thing would have just died in the inbox. All right, everything's looking good here. Time for my meeting. I love being able to join right here from the calendar bar.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was late for a call. Thanks for giving me back control of my workday. 아주 뭐 일단 UX도 되게 깔끔한데요, 아주. 잘 나왔죠. 네, 직관적이고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 꼭 뭐가 내가 페이스북 한다는 느낌, 소셜 네트워크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업무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예. 사람 중심이 되는 업무 패턴으로 바뀌겠네요. 그쵸. 느낌이. 이제 거기에 개별 항목들을 제가 네. 이제 하나씩 찍어서 네. 아마 3분 동안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네.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자막을 달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중간중간 이 방송 나가는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포인트 잡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뭐 그 매뉴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IBM 벌스, 예. IBM 벌스 소셜 메일을 우리가 기능을 일일이 아는 그런 관점보다는 기... 기업의 업무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까 뭐 우선순위 정한다든지 그 업무 패턴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예, 더 그래서-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화면에 저희가 이제 데모 동영상 이후에 바로 네. 기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아래쪽에 그 업무 패턴 네.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스타일 그런 부분들의 성격을 키워드로 이제 표시를 해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8가지 정도 오케이. 될 거고 네. 뭐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네, 화면 보도록 기능 하죠. 보면서 설명을 네. 하죠. 예.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업무 스타일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분들은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멀티태스킹 각자의 하면 한번 어떻게 해? 타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또 많이 쓰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이 PC에다가도 여러 개 툴, 네네. 한꺼번에 막 10개, 20개씩 띄워놓고 이거 저거를 활용하면서 일을 하시는 네네.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IBM 메일 넥스트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화면 속에는 저희가 이제 메일을 쓴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도 보면 일정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주소록, 연락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맞아요. 있고 작업 관리도 들어가고 파일에 대한 공유라든지 여러 그렇죠.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서 한 화면에서 네. 이동하지 않고 네네.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면을 한번 꾸몄는데 자 이게 메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첫 화면을 이걸 띄웠어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뭐가 좀 달라 보이지 관점이 않나요? 그렇죠. 네. 관점이 다른. 기존에 저희 전통적인 메일 왼쪽에 인박스, 뭐 보낸 메일, 뭐 받은 메일 등등등 중간에 컨텐츠 네네, 나오는데 그렇죠. 목록이 먼저 네네네. 나오고 네. 뭐 최근에 이제 아래쪽 왼쪽 반 나눠가지고 네. 목록 찍으면 컨텐츠는 이제 보통 통상적인 화면인데 네. 거기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다 뒤져서 아 그렇죠. 내가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아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대시보드가 다 그죠? 인텔리전트 대시보드가 딱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스마트워크 이걸 초기 화면으로 스마트워크 잡았어요. 대시보드네 어떻게 보면. 네, 그걸 초기함 잡았고 네. 여기 내용을 네. 이게 이제 스크립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네. 여기서 화면 빨리 전환하지 말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네네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네네네. 돼가지고 네, 여기서 좀 길게 가라고 이제 돼 있어요. 네네. 뭐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영문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바로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몇 개만 제가 짚을게요. 네. 화면 이제 상단에 나오는 동그라미 중심으로 나와 있는 3개의 네모 박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보면은 이제 뭐 넥스트 미팅이나 프리타임이나 소셜 노티피케이션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이 대시보드를 보고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용자가 네. 저 대시보드를 보고 첫 번째 아,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네. 중간에 네모를 보시면 이거요? 예, 네. 그거랑 밑에 거 2개 이제 네네. ode to you. 네. 그 위에 첫 번째 네모. 네네. 예.
저 내용은 메일을 주고받지만 결국은 그 메일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제가 네. 야, 너 이거 언제까지 좀 해줘 네, 라는 거를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메일에서는 본인이 직접 네. 찾아서 보고 아, 이 네.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구나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반면에 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처음 들어가면 알려줘요. 내가 지금 긴박하게 해야 될 게 몇 건. 네. 그리고 내가 요청했는데 이거 몇 개가 딜레이 되고 있구나. 네네. 이런 것들이 네. 굳이 이제 메일 안에 파고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네. 알려주는 거죠. 네. 요 부분이 이제 2장에서 포인트고 전체 이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정한 대시보드네요, 어떻게 보면. 대시보드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네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따가 보겠지만 뭐 메일을 보낼 때 이것이 뭔가 권한 위임인지 예. 뭐 업무 요청인지가 뭔가가 그런 표현이 돼야 부분들을 되겠네요. 표현을 할 그래야지 수가 얘가 있어요. 인식을 하겠지. 예. 얘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IBM 메일 넥스트의 그 다음 넥스트는 저절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IBM 왓슨 어널리틱스 기능이 네네.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메일 중에 보면 메일 스레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 메일이 거쳐온 히스토리가 그렇죠. 열어보면 네네. 포워딩되고 리플라이되고 하면서 쭉 들어온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기존 메일에서 저희가 보통 그걸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듬성듬성 떨어져 네네. 있는 메일을 그렇죠. 묶어서 스레드로 보여주는 기능.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의 수준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 메일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보면 맞는데 이거를 결국은 그 메일 속에 거쳐간 사람들, 그렇죠. 누구한테 갔다가 네. 누구한테 넘어오고 나한테까지 왔느냐. 어.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네. 화면에서 이제 보도록 하는 거죠. 네. 메일의 어떤 스레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분석해서 나를 중심으로 이 조직의 어떤 배치, 위치들을 네네. 표시해주고 근데 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랑 자주 일하는 사람이라서 아래쪽 분들은 알겠는데 저 위에 한 다리 건너서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네네. 라고 하면 궁금하면 클릭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소위 저희 이제 프로파일 개념 네네. 그런 개념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뭐 클릭해서 채팅을 해도 되고 네. 클릭해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해도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되니까 저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미 딱 예. 세팅만 되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조직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업무 볼 때 우리가 업무 볼 때 그 사람을 알아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쓰는 화면들을 네네. 가지고 누구한테 보내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하나 좀 말씀을 또 요새 드리고 뮤트라는 게 뭡니까? 뮤트라는 게 이게 뭐 제가 꼭 물어봐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저희가 메일을 쓰다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겪은 경우가 IBM에서 이제 메일을 쓰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끼리는 사실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정말 의도를 하고 보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CC에 들어가 있어요. 아. 또는 2에 너무 네. 많은 사람들 네네. 넣었어요. 근데 뭐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일부러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네네. 모르겠지만 거기에 2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 저 거기서 빼주세요. 네. 메일 이 리스트에 저 해당 사항 없어. 이거를 왜 또 다들 리플라이 올로 다 보내시는지 아, 네. 거의 하루 동안 메일이 아마 마비가 된다거나 네네. 이게 좀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아. 본인이 의도치 않게 아. 메일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메일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들 그 일일이 빼달라고 요청하기 참 알겠습니다. 뭔지. 네. 요즘 그렇죠. 요즘 그런 기능들이 소셜에서도 있죠. 그렇죠. 네, 소셜은 네. 이미 이제 그런 기능이 네. 제공이 된 거고 아. 그러한 기능을 메일에도 적용하면서 필요 없는 메일에 대한 부분 또는 나와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살짝 뮤트를 네. 해두면 네. 저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제 메일에서는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부분들. 이게 이제 이 메일이 이런 식으로 진화되는 것 같네요. 뭔가 사람의 감성이 뭔가 반영된 네. 그런 이제 메일로 진화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대화를 해보면 고PD님은 감성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뭐 저를 완전히 분석을 하고.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네, 글을 네, 보면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관점을 보니까요. 네. 세상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무 보면 이제 우선순위 예, 중요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건지. 네. 지금 아마 한 2장, 3장 정도의 화면들은 저희가 이제 업무 수행하는 분들의 스타일이 네. 나는 이 일을 정말 먼저 해야 돼. 이게 정말 시급해. 또는 이거를 우선 처리해서 해줘야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항상 네네. 이제 우선순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할 때는 메일의 컨텐츠가 아마 중심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꼭 하다 보면 이거를 혼자서 소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고 또는 이걸 받아서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이거를 뭐 어떻게 또 그룹핑해서 공유를 하고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음. 그런 고민을 할 때 음. 본인에게 일을 이렇게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메일이 아까 제가 저를 이해하고 네네. 저에게 이렇게 띄워주는 뭔가 네네.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주는 네네. 부분. 자, 상단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사람 얼굴들이 쭉 있어요. 네. 저걸 피플, 바, 뭐 버블 아직 이제 아. 저희 한국말로 뭐라고 오케이, 번역을 오케이. 할지 모르지만 아. 저 부분인데 저기에 이제 어널리틱스라는 용어가 제가 일부러 아. 그 분석했다가 좀 약해 보여서 네. 영어로 좀 표현을 해뒀어요. 네. 어떤 의미냐면 스마트폰 쓰실 때 네. 혹시 전화번호부에 즐겨찾기를 보통 해두시나요? 네. 자주 쓰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있고 뭐 보통 북마크는 많이 하실 거고 네. 저희가 뭘 이렇게 하더라도 보면 여러 사람하고는 하지만 그 중에 꼭 이제 그렇죠. 주요하게 맞아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즐겨찾기 하는 것처럼 메일에서 저희가 업무 수행하다 보면 누구랑 이렇게 주고받는 빈도라든지 네. 아니면 누구에게 업무를 그냥 보내는 게 지시를 한다든지 네네. 또는 누가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업무 지시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을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엔진에서 분석을 해요. 네. 메일을 주고받는 아, 것들. 네. 그러면서 상단에 저 피플 바에다가 음. 주요 키 컨택 그 포인트를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네. 나의 어떻게 자동으로. 보면 소셜 그래프처럼 그쵸. 그런 개념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플러스 자동으로 해주는 거에다가 개인의 어떤 관심 키워드를 등록을 하면 아.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앞으로 또 거기다가 네네. 넣어주는 수동까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왼쪽에 이제 뭐 사람 주변에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네네. 메일도 있고 뭔가 채팅도 채팅도 있고 이런 있고, 네.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과의 컨택할 수 있는 방법들 네. 그거를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음. 좀 더 빠르고 알겠습니다. 편리하게. 예. 아까 말한 이제 업무 예. 내가 지시한 거, 그렇죠. 받은 거 예, 것들을 그런 일반적으로. 것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조금 강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화면 속에 넣고 네. 사용자가 여기 보다가 저기 보다가 이동하지 않고도 네네. 업무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그 관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아, 맨 밑에 정말 뜨네요. 일정. 제가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네. 회의가 좀 많아졌어요. 맞아요. 물론 뭐 내부의 회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객분들하고 만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 그러면 네. 하루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이제 머리에 용량이 그렇죠. 하루에 한 3개씩만 있어도 일주일에 뭐가 있는지 이게 잘 기억이 네네. 안 나요. 음. 그러면 이걸 매번 이제 일정 가서 사실 저희가 보통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오늘의 하루 일정의 어떤 스케줄 베이스 있는 거와 네. 뭐 겹치진 않는지 네네. 누가 회의 간영하라고 물어볼 때 일정을 안 가더라도 저 화면에서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스케줄 바가 있어가지고 네네. 아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뭐가 있고 빈 시간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좀 되어져서 일을 할 때 우선순위 정하거나 그런 거에 좀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검색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사실 이메일 뭐지? 맨날 검색 다들 경험해봤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잘 안 나와. 저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이 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검색할 때 고PD님은 어떻게 네. 이제 스타일이 이제 네네. 그냥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면 일단 저는 일단 그 사람 이름, 그다음에 거기 어떤 그 제가 필요한 어떤 그 뭐 키워드. 회사명이라든지 회사명. 키워드 그런 것들로 하죠. 하는데 잘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정보가
그 메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데도 정보를 해놓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서치창에 쳐넣으면 한 방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일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사실 별도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면 네네. 아마 대부분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개인의 메일 함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용량이 또 많이 허락을 못 해주면 아카이빙도 해야 될 거고 네네. 뭐 로컬로 또 저장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할 텐데 결국은 메일 속에서 검색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참 영문으로는 facet search라고 돼 있고 네. 이걸 이제 한국에서 검색 엔진에서는 뭐라고 이걸 부르는지 보니까 네네. 다면 검색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멀티 뭐 디멘션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저희가 사용자가 검색을 하는 거는 키워드가 맞아요. 네. 이거는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제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찾아가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제공을 해줄 거냐.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식을 보면 첫 번째, 검색어를 입력하면 모든 원하는 결과를 하나의 화면에 구분시켜서 보여주는 부분들. 네. 지금은 메일 컨텐츠나 뭐 작성자나 뭐 보낸 사람, 그다음 첨부 파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향후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색 결과들을 계속 넣을 수 있도록 네네. 여지를 마련을 해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색된 내용에서 이제 드릴 다운 방식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걸 소위 이제 필터링하는 부분들. 네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임이나 샌더나 그다음에 어태치먼트라는 요런 이제 왼쪽에 그 드릴 다운 할 수 있는 네. 이 선택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저런 것들을 눌러서 네. 검색된 결과에서 더 파고 들어서 제가 원하는 자료까지 찾아가는 부분들. 네네.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검색에 대한 어떤 방법이고요. 그다음 여기도 사실 분석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뭐 좀 메일 툴 자체가 로컬에 이제 복제를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저보고 정말 무식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안에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을 항상 로컬에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아카이빙을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1년과 1년 반 사이에까지든 제가 계속 정보가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뭐 다 좋아요. 저렇게 해서 검색 네네. 결과 나오면 다 좋은데 굳이 1년 전에 거 나한테 필요 없는데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미리 이제 여기서는 네. 분석을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쓰여진 빈도라든지 또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네. 이 노출되는 네. 그런 순서를 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그게 되어 아까 있어요. 다면 검색. 다면 검색 안에 그거 포함돼요. 개념이. 예.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필요한 기간에 어떤 기간에 뭐 예.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예. 필요한 정보라면 그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게 뭐 메일에 있는 내용을 뭐 블로그로도 넣을 수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공유를 주로 하는 경우에 네. 기존의 메일에 대한 공유를 만약에 다른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멤버들하고 한다 그러면 뭐 제일 심플한 거나 아마 메일로 또 이름 쳐서 뿌리는 네네. 거겠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이 1대1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자료 공유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끝이에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아마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 이런 것도 전혀 안 될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일에서 클릭 한번 하면은 제가 원하는 커뮤니티, 제가 네. 원하는 사람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될 수 있는 그 네네. 소셜 어떤 도구 쪽으로 정보를 올리는 거.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른쪽 하단에 두 번의 클릭으로 뭐 손쉽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네. 아마 요 다음 차트인가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메일을 보낼 때 첨부를 하게 되면 통상 메일에서는 그 받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보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첨부돼서 가기 때문에 네네. 저랑은 관련이 없지만 그거를 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메일의 어떤
네트워크를 타고 다니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든지 매일 이제 쓸데없이 많이 다니면서 파일 버전 관리 안 된다든지 이것 네네. 때문에 네. 중앙화하면서 링크를 기반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파일을 로컬에 있는 파일을 첨부를 하면서 보내는데 링크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딘가 파일 공유하는 공간에 이제 자동으로 올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메일을 받는 사람들이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작업들을 개인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아. 메일 쓰듯이 평상시 쓰듯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저렇게 집어넣고 보내면 네. 저 파일에다가 얘가 발송되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권한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 네. 네. 그래서 사용의 어떤 편리함도 있고 파일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어쨌든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능들이 보면은 이제 완전히 와 이거 처음 나온 기능이 아니라 다 있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쓰려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여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한 화면에서 네, 단일 화면에서 다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말로 그것이 구현이 돼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아까 아마존 에코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세상에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그렇죠. 정말 조합을 잘해서 필요로 네. 하는 부분을 만든 편리하게 것처럼 편리하게 예, 쓸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요 네. IBM 메일 넥스트 사실은 봐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글 같은 거 쓰지만 구글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약간 좀 저같이 그런 걸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게 할 수 있지만 좀 그런 거 잘 안 써본 사람들 일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것이 그쵸. 와닿지가 않는 거, 잘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음.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단일 화면에서 다 그 직관적으로 끝낼 수 있다면 아주 업무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네. 자, 이건 뭐 다 모바일에서 모바일 해야 되고, 쪽. 네네. 모바일 쪽은 크게 강조할 네. 부분은 아닐 것 네. 같고요. 예. 자, 이거는 뭐 이거는 테크 프로페셔널, 이거는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아, 예. 뭐가 있는 여기 겁니까?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요 설명을 할 때 화면에 대한 그 주요 키 포인트 네네. 부분을 되게 많이 좀 배치를 했고요. 네. 뒤에 나오는 이제 테크 프로페셔널하고 비즈니스 리더나 이쪽 부분은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뒤에 화면에 대한 기능보다는 네. 앞에 이제 키워드들 네네. 저 부분들의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 네네. 아까 제가 IBM 메일 넥스트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 IT 신기술을 다 집대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거기에 키가 되는 기술들, 클라우드, 그다음 보안, 모바일, 소셜, 네네. 요런 이제 어널리틱스까지 포함해서 요런 기술들을 다 집어넣어서 제공하는 거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냥 무조건 단일 화면에서 아주 쉽게 우리 회사의 뭐 좀 격리 아줌마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 아주 쉽게 이걸 바로바로 매뉴얼 없이 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앞에서 화면 시간을 많이 끌라라고 네네. 가이드가 되어져 있어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즈니스 리더 부분인데 이거는 기업에서 메일을 쓰는 이제 그 관점을 네. 한번 임원들이나 팀장들 뭐 상위 이제 그 업무 수행을 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조사 결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직원들이 이미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소위 네.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부분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네. 집중을 못한다. 네네. 또는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우선순위도 정하기 힘들고 네네.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생산성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네네. 기능들 이런 것들을 힘들이지 않고 저희 이제 소위 사스 방식으로 네네. 서비스 관점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간단하게 도입해서 직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요 차트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아까 강조했던 UX 쪽이네요. 네. 네, UX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IBM 메일 넥스트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이렇게 태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에 저희가 논의를 이야기를 할 때 네네.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업의 어떤 메일이라는 시장에서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2009년 정도까지는 사실 메일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소위 제안 요청서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네. 고객분들은 그 안에 뭐 네. 그루베어란 영역 안에 네네. 메일이라는 항목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요청하는 기능도 그렇죠. 거의 100% 똑같아요. 네. 근데 2009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사 기관들이 비욘드 메일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과연 메일이 회사의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냐?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그 되냐? 문제가 뭔지를 그렇죠. 한 그거를 거죠. 제시를 한 거고 네. 2010년, 11년으로 가면서 이제 리서치 기관들이 답을 내기 시작해요. 네네. 조사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뭐 이메일의 미래는 소셜이다. 네.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네. 방향성을 잡더라고요. 네. 그다음 이제 IBM은 사실 2009년도부터 그러한 방향을 리딩을 해왔고 네. 저희 기존의 제품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다 녹여가고 있었고 그다음 2014년 1월에 저희가 IBM 메일 넥스트를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온 게 저 안에 이제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체계적인 프로세스 뭐 거쳐갔다 네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이제 저희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이 IBM 메일 넥스트라는 이 사상과 디자인 그리고 경험을 저희가 먼저 만들고 시장에 낸 게 아니라 네. 고객분들과 네. 저희 협력사와 IBM 내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써보면서 또는 사상을 수립할 때 네. 의견을 받아들이고 네네. 이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다 거쳤다라는 거죠. 네. 그게 벌써 이제 수년간 그 작업을 해왔고 그거에 이제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네네. UX가 강조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제품들은 네. 이미 왜 이 알려져 있는 네네. UX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새롭게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정말 바탕부터 새롭게 그리고 한 이게 이 디자인을 할 때 여기 좀 디자인 싱킹을 말지만 이게 IBM의 그 기존의 이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투명하게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했기 때문에 저런 직관적인 문제도 예. IBM만 생각한 문제를 잘 인식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고객이 가려워하는 네. 부분을 못 긁을 그런 수도 것들을 있어요. 뭐 처음부터 아예 오픈되게 이런 방법론으로 한 것이 이런 아주 저도 아까 잠깐 본 거지만 예. 뭐 내년에는 훨씬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직관적인 그런 이제 것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중에 저희가 2014년 1월 아마 26일, 7일 정도에 올랜도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큰 네네.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오신 고객분들에게 금년에 IBM은 협업 쪽에서 이런 거를 화두로 합니다라고 하고 네. IBM 메일 넥스트를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쓰고 있는 고객분들의 반응, 네. 그다음에 7월인가 8월쯤에 IBM이 이제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돌렸어요. 네. 뭐 시중인 트위터나 네네. 페이스북이나 등등 거기에 IBM 메일 넥스트에 대한 어떤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높은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로드맵은 요 장과 요 뒤에 장 같이 네네. 이제 제가 묶어서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전략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의 키워드로 상단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새로운 기술들을 융합해서 사용자에게 정말 네.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네. 만든다라는 전략이다. 근데 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아까 4가지 거기에 시큐리티를 밑에 깔고 가는 네, 그 네. 베이스가 되고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한번 보시면 발전 방향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IBM 메일 넥스트 안에다가 어널리틱스를 넣어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널리틱스가 들어가서 수행하는 지금의 어떤 수준보다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서는 IBM 왓슨을 활용해서 네. 정말 메일이 어떻게 보면 정말 메일 그거 고까지 거 정도가 될 수는 있지만 메일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영역을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소셜에 대한 부분.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점점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소셜 도구로 보면 들어와 있는 영역이 한 20-30%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소셜의 도구들을
아까 IBM 메일 넥스트로 끌어와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발전을 할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부분은 네.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기존 메일과 달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UI, UX를 제공하도록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네. 네. 자, 또 오늘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 뭐 되게 궁금해져요. 과연 이런 이제 기업 시장의 플랫폼을 누가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장악할 없던, 것인지 아직 주인이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예. 그것을 지금 보면 다양한 지금 어떤 글로벌 벤더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이게 뭔가 좋게 돼야지만 그 다른 쪽도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 그게 좋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하여튼 정말 직관적이게 되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내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뭐 베타라든지 예. 써볼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 뭐 1, 4분기는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은 베타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네. 퍼블릭 그 개인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은 그냥 베타 서비스를 오픈해 놓고 쓰세요라는 네네. 관점으로 갈 텐데 이게 기업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비테이션을 그러니까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이제 선택적으로 지금 베타 서비스는 돌리고 있어요. 네네. 그거는 계속 갈 거고 내년 아마도 지금 저희 플랜으로는 내년 2015년 1월에 마찬가지 올랜도에서 행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GA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를 네네. 어나운스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플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벌스라고 했잖아요. 네. 뭐 영어 짧은 분들은 그 영어 벌스 저거 일반적인 단어 아니거든요. 뭔가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벌스가. 네. 참 저희가 저 용어 지난주 어나운스하고 나서 분명히 오늘 방송하면 저 질문 할 것이다. 네. 아 저거 질문하는 분한테 상품 드려야 되는데 네. PD님한테 드릴 수는 괜찮아요. 없고.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 수준이 높아서 예.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일단 벌스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 명칭이 어떻게 네.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로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좋겠냐라는 가이드를 좀 받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 거는 벌스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시나 네. 노래, 운율이 있는 아마 시 네. 예, 그런 이제 용어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IBM 벌스라고 하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 네. 또는 함께 하는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하려고 네. IBM 벌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 아마 모든 이제 인터넷 상에서는 사실 IBM 메일 넥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이제 1년 요 이전의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 IBM 벌스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일주일 전부터 새롭게 동영상이나 모든 컨텐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뭐 벌스한테 함께 직장이 함께 노래하듯이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예. 좋겠네요. 그 해석이 더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원님 그 답변하시면서요. 예. 좋은 질문이나 이름 좀 예. 써주 한 5분 정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예. 맨 나중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약간, 네. 약간 좀 넓혀 주실 수 있나요? 넓혀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예. 답변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윤미님, 네, IBM 버스는 대기업을 제외한 개인과 중소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IBM 버스는 기업 대상 전자우편 서비스이기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는지요? 일반 메일 서비스처럼 개인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요? 저 질문은 제가 이제 오늘 전달하지 못한 내용 중에 사실 좀 포함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네. 살짝 좀 다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네. 소위 유료 서비스 네. 그거는 향후 이제 정식 서비스가 제공될 때쯤에는 가격 네. 정책이 나오면서 네. 고객분들한테 제시가 될 거고요. 네네. 그 전에 아마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겠지만 프리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나운스 되는 걸로 보면은 그렇겠죠. 거기는 이제 기능이나 네.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약을 가지고 제공이 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훅업 시킨 다음에 자, 다음에 오만봉님, 구글의 인박스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저거 물어보는 분 네네. 계실 거라고.
구글 그 인박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네. 질문을 하신 거 보면은 네.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IBM 벌스나 네. 이쪽 부분의 특징과 인박스의 특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 아니에요. 네. 인박스는 태생적으로 여전히 개인 사용자를 그러니까 네네. B2C 쪽의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IBM은 B2B나 B2E 네. 쪽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이 사상의 어떤 이 포커싱한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네. 그럼 인박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개인이 자신의 어떤 할 일을 네.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GTD 쪽에 조금 더 네.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보여지고 IBM의 이제 벌스 같으면은 그 사상의 어떤 테두리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회사 일을 수행하는데 네. 나뿐만 아니라 네. 주변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기반으로 확장하는 그쪽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기업 시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편리성과 뭔가 안정성 거기서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예. 네. 자, 유정구님, 그 IBM 벌스와 과거 IBM 로터스는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건지요? 저 질문은 간단하게 IBM 로터스라는 부분은 브랜드의 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IBM 벌스는 네. 이제 사용자 서비스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BM 로터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로터스라고 명칭을 부르기보다는 네. IBM의 ICS라는 브랜드 네. 거기서 만든 IBM 벌스 서비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정동범님, 그 기존에 뭐 IBM 노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네. 뭐 메일 뭐 어떤 그 솔루션을 쓰고 있는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네, 현존에 그런 데들이 이제 이걸 만약 도입한다면 기존 서비스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저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Q&A 쪽 FAQ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답변 가이드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네, 네. 현재 지금 어나운스한 시점에서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네. GA를 할 시점에는 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을 내겠다. 네. 그렇게 답을 하도록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네. 자, 고젤님은 이제 이게 클라우드 기반이라면 국내에 그 IBM에서 국내 IDC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출시한다면 국내 IDC 오픈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네. 아우, 이분도 혹시 관련 업종에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일단은 클라우드 기반하고 소프트 레이어를 엮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IBM 벌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스의 네. 영역에 네네. 속해 있고요. 현재까지도 사스의 영역이고 앞으로도 사스의 영역으로 가는 이제 방향성이 있고 소프트 레이어 부분은 이제 이거는 명확치가 않아요. 사실 한국의 소프트 레이어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위에 사스 관점에서 올릴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이제 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저거 두 개를 지금은 연결시켜서 아마 공식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은 저런 걸 하면서 다 염두에는 두지 않을까라고 네네. 보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수열님, 기업용 메신저가 확산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기업용 메일의 줌을 이룰 수 있는 IBM 벌스의 특장점을 3가지만 알려주세요. 저는 저런 질문 하시는 분이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메신저와 메일이라는 기능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 기업용 메일 뭐 IBM 벌스라고 하면서 메신저도 다 포함시켜서 저는 좀 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 IBM 벌스의 특장점은 아까 저희가 스마트 웍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해가지고 네. 3가지 관점으로 접근했던 그 키워드를 답이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자, 김지호님, 특정 분야 통신에서의 데이터 검색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뽑고 싶은데요. 유용한가 아니면 유용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혹 IBM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혹시 패스할 수 있는 네네. 그게 있나요? 네, 엄지척 패스. 좀 관련이 조금 네네. 덜한 것 네. 같아요. 네. 자, 혹시 김기영 위원님 이메일 좀 써주시겠어요? 댓글창에다가. 네, 여러분 김기영 위원님 제가 저희가 이메일 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질문 나중에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아니면 혹시 방금 질문 네. 아까 그 네네. 김지호님은 네네. 혹시 저 내용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나중에 또 메일로 주셔도 될 좀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자, 남현민님하고 박지균님하고 다 보안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보안. 아, 네네. 예.
저분 꼭 셀카봉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보안 쪽의 그 내용을 제가 뺐는데 네네. 자료에서 사실 있었는데 원본은 네네. 있었는데 뺐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 간단하게 핵심을 짚으면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은 모바일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 다 해당 네네. 사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들어가면서 저희 이제 IBM의 그 네. 사스 서비스 하는 쪽의 보안의 어떤 그 기준들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있는데 제가 오늘 차트에 뺐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문기님, 벌스 사이트에서 사인업은 했는데 사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요? 사인업 저거 혹시 그 네. 베타 서비스 사인업이 아니고 네. 웹이나 그 아. 저희가 계속 지난 18일, 20일 뭐 해왔는데 네네. 그거 사인업이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께서 여러 가지 했지만 이분께서 업무상 메일 계정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아웃룩에서 벌스도 멀티 계정을 지원하는지요. 그다음에 수신 필터링이나 발신 시 계정 선택 등 소셜 관계 분석 시 멀티 계정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분석하는지요. 너무 기술적으로 네. 너무 내려가신 것 같은데 네네네. 현재까지 이제 저 부분에 대한 정보가 그렇지, 아직 아직 없는 좀 거죠. 없어서 네네. 답변 드리긴 쉽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전용우님, 기업 메일이 많아서 클라우드 형태로 관리가 되면 필요한 용량이 상당할 텐데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메일 아카이브가 추가로 필요한 건지요? 저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보통 네. 이제 메일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용량 관계 때문에 아카이빙을 보통 고려를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뭐 IBM 저희도 지금 이미 벌써 지금 그 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일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네. 통상 용량이 요즘은 거의 한 25기가 뭐 엄청난 용량을 들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안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만큼의 용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일단 또 필요하다면은 아카이빙 하는 부분은 서비스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기업이 네. 기업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자, 허재용님, 이메일 계정은 id@ibm.com과 같은 방식인지요? 회사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스를 통해 보내는 방식도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사실 벌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스 기반의 서비스 하고 있는 데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식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네. 자, 신광식님은 기존 메일 서버 저장된 메일을 마이그레이션 가능한지요? 요건 아까 아까 질문 거죠? 답변 드린 네네. 걸로. 네. 자, 김태식님, 카톡의 사법부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처럼 회사 내에서의 개인의 메일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견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IBM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까 제 이메일 주소 혹시 네네. 나갔죠? 네, 그렇죠. 이 질문은 이메일 주소로 따로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벌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클라우드 쪽 사스 하면서 네. 데이터 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임동찬님, 아까 업무용 스마트 대시보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단순 클라이언트가 아닌 한눈에 업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각사의 업무 성격상 각 한 회사에서라도 각 부서 역할마다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이나 시스템 구조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지원도 되는지요? 저 부분은 질문을 정말 잘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저 부분은 상당히 지금 궁금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해오는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사스라는 어떤 영역에서 과연 얼마만큼 고객에게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네. 부분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벌스도 이제 새로 나오면서 그 부분을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제공할 것인지 기존과 똑같은 정책으로 갈 것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즉답은 드리긴 힘들고 네. 저런 부분들은 저에게 메일 주시면 내년 1월까지 또 확인되는 부분들 통해서 알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상근님, MS 원노트 익스체인지 서버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요? 저 질문은 조금 답변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원노트나 익스체인지 서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진짜 제품의 어떤 명칭을 쓰신 건데 네. 저 제품들이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익스체인지 메일이잖아요. 네네. IBM 벌스 안에 메일이거든요. 네. 메일의 기능으로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어지느냐 이 방식이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 제품으로는 뭐 비교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아까 직관적인 거라든지 그렇죠. 그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김지호님, 업무에 대한 일일 보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를 위한 특별한 기능이나 지원이 있을런지요? 저분은 저한테 꼭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업을 하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한진님,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메일 접속조차도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첨부 파일 관리를 위해서 MDM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IBM 벌스에서도 메일에 대한 액세스 관리가 가능한지요? 사용자별 국가별 IP 도메인별 같이 또한 보낸 메일에 대한 회수라든지 읽기 횟수 제한, 첨부 다운로드 횟수 제한 등과 같은 또 메일 본문 암호와 같은 RMS 기능도 제공되는지요? 저 질문 답변 드리려면 제가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때까지 계속 기능을 제가 살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질문들이요. 예. 그 저희 토크화이팅 사이트에 보면 질문이 다 지금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계속해서 뭔가 거기다가 뭔가 업데이트 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 나중에 1월달에 가실 거 아닙니까? 가실 때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네. 김문영님, 조직 내부자끼리의 사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외부 협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소개해드린 IBM 벌스 안에는 그런 특징적인 화면들을 제가 잡아내서 포함시키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 이제 아키텍처를 오늘 제가 공유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IBM 벌스라는 이 서비스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 중에 저희가 이제 소셜 그 협업 플랫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셜 협업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외부 이제 협력사, 그러니까 사내가 아닌 사외의 전문가나 사외의 협력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저 벌스가 아까 제가 기능들을 점점 보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보면은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 추후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제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선미님은 이제 제안해 준 게 이분 이제 이미 MS 아웃룩과 같은 이런 것에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벌스가 되게 직관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도 인정. 근데 우려한 건 이제 기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UI에 이제 벌스 같은 거 도입이 되면 이거를 그 토글처럼 온오프 해가지고 기존 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인간적일 것 같다고. 그냥 코멘트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순배님, IBM 벌스의 아키텍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요? IBM 도미노 메일의 장점은 아키텍처 구성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저 부분은 잠깐 좀 답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소개하는 내용 자리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서 아키텍처 부분을 차트를 사실 제가 빼긴 뺐는데 그 안에 핵심 컴포넌트로는 소위 저분은 이제 아마 노츠 도미노 쪽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노츠 도미노, 그러니까 메일의 어떤 엔진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소셜 협업 플랫폼에 IBM 커넥션즈라는 또 플랫폼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분석을 위한 IBM 어널리틱스,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솔라, 그다음 검색 엔진 이런 이제 핵심 컴포넌트가 한 5개 정도가 들어가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2015년 내로는 저희가 고객사에 구축형으로도 제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IBM이 예전과 좀 다르게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모든 서비스나 제품은 이제 클라우드 방식을 먼저 출시를 하고 구축형은 뒤에 이제 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정동아님, 사용자가 그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미팅 캘린더, 파일 공유, 문자 메시지, 화상 대화 등 하나의 채널에서 다양한 협업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품 설치만으로도 다 되는 건지요? 아니면 사이트별로 별도 설정과 개발이 필요한 건지요? 저분 방금 이야기 드린 거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방식은 사스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를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고 소위 이제 월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 질문을
이제 구축형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네. 내년 이제 저희가 구축형 또 제품을 낼 때 그때는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이제 쓸 건지에 따라서 아마 구입하는 제품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김문영님, 대부분의 기업 메일은 순수 메일 기능과 내부 결제 시스템, 즉 인트라넷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업 메일을 IBM Verse로 대체할 때 인트라넷의 기능도 Verse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요?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 영업을 하면서 고객분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쓰고 계시는 그 그룹웨어 이 안에서 네. 메일을 뚝 띄어냈다라고 보시면 심플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더 떼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그룹웨어에서는 사실 메일, 그다음 결제, 게시 공지 이런 식의 이제 툴들이 좀 있을 거예요. 팀룸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결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의 또 특수한 문화이고 한국의 기업들이 별도로 개별로 쓰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희가 벌스 안에 포함된 메일 이외에 제공하는 기능들은 기존에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셜 협업 쪽으로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 거와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구분해서 떼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꾸로 저 전자결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네. 같고, 네. 나머지 게시판을 통한 협업, 팀룸을 통한 협업, 뭐 커뮤니티 기반의 협업 이런 것들은 이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자결제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되게 특이한 거죠, 유니크한 거죠. 좀 유니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 전자결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전자결제의 미래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메일의 미래를 예측할 때도 메일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네네. 이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전자결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결제가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일부 이제 선도적인 기업들, 좀 얼리 어답터의 어떤 성격으로서 네. 메일을 기반으로 전자결제를 수행했던 고객분들도 좀 계세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정해진 양식, 정해진 워크플로우를 타고 흘러가는 패턴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고 승낙을 받는 방식의 결제로 조금씩 전환하는 고객분들도 생기는 거 보면 네. 분명히 전자결제도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의 변화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희정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메일 넥스트와 아마존 에코가 합쳐지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분은 꼭 네. 셀카봉 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그다음에 최세열님, 파일 공유 및 버전 관리 등의 기능은 IBM 커넥션스의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는데 하는 듯한데요. IBM 커넥션스가 IBM Verse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 구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중에 IBM 커넥션즈라는 용어를 여러 번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그죠? 네네. 저분도 업계에 같이 계신 분인가? 근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왜 IBM Verse라는 서비스 안에 핵심 컴포넌트 영역 안에 IBM 커넥션즈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김주호님, 기업에서 IBM Verse를 도입하기에는 효과가 두각되는 레퍼런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일명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가장 효과적인 이런 업의 분야가 어디일까요? 그냥. 사실은 저거는 뭐 벌스와 상관없이 저희 그 협업이라는 시장에서의 특성상 네. 어떤 업종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떤 기업, 물론 이제 생산직이 정말 주가 돼서 공장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많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질문들 여기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하나만 볼까요? 이영로님, 나중에 번역 기능이라든지 음성 인식 등의 기능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이건 아마존 나중에 에코랑 같이 포함되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번역 기능도 괜찮은 얘기 같은데요. 예. 네, 우리가 나중에 간단하게, 왓슨이랑 연결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내년 되면 왓슨이 훨씬 바빠질 것 같아요. 왓슨이. 점점 더 바빠져야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들 좋은 질문 또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5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성함? 네. 제가 네. 지금 다 불러드려야 되죠. 네네네. 그러면
네. 아까 남윤민님. 남윤민님. 예, 네. 이분 계속 질문 많이 해줬었고 그 다음에 고재일님. 고재일님. 네. 그 다음에 전순배님. 전순배님. 그 다음에 최세열님. 최세열님. 몇 분이에요? 또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남았어요. 네. 김문영님. 김문영님. 예. 네. 자, 남윤민, 고재일, 전순배, 최세열, 김문영님 요 5분한테는 저희가 셀카 한번 보여드리니까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이메일, 그다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요.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1월달에 나올 서비스를 오늘 미리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이제 1월달 얼마 안 남았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오늘 그 사실 아직 이거 써보시진 않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써봤죠. 써봤어요. 네. 어땠어요? 사용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사용하기 정말 편하구나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텐츠가 지금은 데모용 컨텐츠밖에 없어서 실제 제가 업무하면서의 차이점들은 네. 조금씩 저도 익혀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면서 맞춤을 하죠. 네. 오늘 사실 IBM 벌스라는 뭐 서비스 제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015년 상반기에는 서비스 관점에서 제공이 될 거고 2015년 내로 이제 구축형으로 지금 제공이 될 계획에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메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바꿀 어떤 계획 또는 회사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네. 그런 부분에 IBM을 불러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